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문화 코치 미스터추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유튜브 그거 뭐 이렇게 누르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제 3의 길 전에 찍었던 게 삭제가 되었거든요, 동영상. 그래서 지금 다시 찍는 겁니다. 귀찮지만 그래도 다시 즐겁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이 동영상 밑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 강의를 비롯한 저 미스터추의 강의 노트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복지 이념의 이제 발달을 쭉 배웠었는데요. 정부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복지를 늘리면 형평성은 올라가지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복지병이 생겨서 근로의욕이 떨어져 가지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 발전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전혀 국민의 삶에 뭐 복지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면 효율성은 올라가겠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여러 가지 시장 실패,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긴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늘리면 정부 실패, 복지를 줄이면 시장 실패,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를 늘리는 경우, 그걸 제1의 길이라고 했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 그거를 이제 제2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1의 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2의 길은 정부가 이제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그래서 1의 길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모습, 그 다음에 2의 길은 신자유주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정부가 개입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개입을 많이 하면 좀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개입을 안 하면 가난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제3의 길을 주장을 하죠. 제3의 길을 뭐냐? 바로 근로를 통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신체가 멀쩡한 사람이 들어 누워가지고 일을 안 하고, 그런 사람 나라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의지를 보이는 사람, 밖에 나가서 폐지라도 죽고 빈병이라도 죽고, 그래서 소득이 생기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도와주다가, 뭐 예를 들면 80만 원까지 벌 때까지 계속 지원금을 늘리다가, 이걸 근로장려금이라고 하거든요. 지원금을 늘리다가 이제 80만 원 이상 벌면 지원금을 점차 줄이다가 이제 150만 원을 넘게 되면 이제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내게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3의 길이죠. 그래서 생산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에 한해서 복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라고 하고, 이 복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신, 일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막 일을 해야 도와주겠다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 생산적 복지를 적용하면 안 되고 그냥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이 3의 길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생산적 복지를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저 미스터추와 함께 계속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학습 자료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고요, 앞으로 계속 행복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